안녕하세요. 저는 이쁜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아내는 우리 딸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네요.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열심히 키우겠다고, 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아내와 함께 살던 집 처분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 예림이 봐주시느라 잠 한숨 못 자며 모유 한번 먹어본 적 없이 커가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아껴주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예림이 때문에 웃고 예림이 때문에 울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13년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사람 때문에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예림이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날, 동시에 옆에서 다른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을 거두자 이에 다급해진 의료진들은 또 한 번의 큰 실수로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뀌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말을 저한테 말한 부부의 표정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더 이상 늦어진다면 아이들한테도 더 큰 상처가 되겠죠. 하루빨리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13년을 키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도 13년간 아무런 감정 없이 키운 거 아니잖아요. 1년도 아닌 13년이라고요. 급하게 제자리로 되돌리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그 부부는 저에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면서 나중에 연락 주라는 말과 함께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며 나갔네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클 거라는 걸 뻔히 알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림이는 아빠 아빠 하면서 저에게 안기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빠, 나는 어디 안 가고 평생 아빠랑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 아빠도 저랑 평생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럼 아빠는 평생 우리 예림이랑 함께 살아야지. 나중에 아빠 늙었다고 다른 멋진 남자에게 가면 안 돼. 알겠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안기는 모습에 결국 저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간 아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는 다른 부부가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다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졌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며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래 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건넨 사진 한 장 속에는 아내를 똑 닮은 딸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 집에 다시 방문할 때 가지고 오겠다는 말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눈이 풀린 상태로 집 주위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예림이가 잘 시간 맞춰 저녁 늦게 들어갔습니다. 괜히 얼굴 한번 봤다가 눈물 흘리기 싫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술에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어머니께서도 듣고 계셨던 상태라 말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이 힘들 거라는 걸 아시는지 다가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며 오랜 시간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건지 예림이가 방에서 울며 걸어 나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너무 놀랐고 그리고 예림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아빠랑 헤어지는 거예요? 저랑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이제 아빠 얼굴도 못 보고 할머니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당연히 우리 딸이지. 예림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평생 예림이랑 함께 살 거니까 걱정 마. 모든 걸 알게 돼버리면서 충격이 너무 컸는지 결국 한참을 울면서 저와 헤어지기 싫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 뒤에 숨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늦은 저녁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로 울려 퍼졌고 한참을 어르고 달래 힘들게 잠을 재웠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는 절대 놓지 않으면서 훌쩍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 또한 천장을 쳐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불안한 감정 때문인지 깊게 잠이 들지 못하는 모습에 밤을 지새우며 옆에서 진정시켜줬네요. 다음날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문을 걸어 잠근 상태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자기는 이 방에서 나가는 순간 헤어지게 될 것 같다며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부부는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딸은 모든 말을 듣고 싶었는지 문을 살짝 열고는 저희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부모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배 아파 난 딸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모든 걸 받아들인 표정으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라고 그랬나? 밥은 먹었고 꽤 어른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아빠 엄마한테 아저씨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들었지? 너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 이 아저씨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구나. 제가 건넨 말에도 아무 말 없이 침묵만을 보여주면서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부는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서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지혜는 제 친딸이었습니다. 그리곤 예림이와 대화해보고 싶다며 문틈으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모습과 마주치자 부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다가갔지만 재빠르게 나오면서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꽉 껴안으면서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떨어지기 싫다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울었고 결국 땅만 쳐다보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지혜도 그제서야 헤어지기 싫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지혜 부모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무덤덤해 보였던 부부였지만 저와 지혜 아빠 단둘이 따로 베란다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쪽의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난리가 나셨고 당장 아이 데려오라는 말과 함께 압박에 못 이겨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지혜한테 쌀쌀맞게 대하면서 말도 안 걸고 달라진 모습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어느 순간부터 애교도 많던 아이가 저렇게 변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저보다 더 북받쳐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혜 부모분들 또한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아무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모두 행복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없애고 그리고 저희 아픔 또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갑자기 문득 떠오르게 된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전혀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생각했고 모두에게 상처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면서 다시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의견은 바로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친자식을 어떻게 데려가야 할지 고민만 했었지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뱉은 한마디에 지혜 아빠 또한 제가 생각한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좋을 것 같다며 찬성을 하면서 저희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혜 아빠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 건물 옆에 다른 전원주택 매물이 하나 나왔다며 이사 오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아 꿈도 못 꾼다는 말에 최대한 도와준다며 이사 결정해달라며 저희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 가까이 사는 것보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서로에게 벽이 없는 것 같아 좋을 것 같다는 말에 결국 도움받아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 눈빛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하나씩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혜 아빠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를 보며 서로가 다 부모고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잘해보자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원망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예림이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지혜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감정이 북받쳐
아내의 사진을 두 손에 꼭 쥔 채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모두가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혜 부모도 예림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주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도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네요. 예림이 또한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했지만 지금은 아빠, 엄마라고 말하면서 잘 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 없이 자란 예림이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네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13년의 세월, 앞으로 평생 서로 알아가면서 행복하게 모두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될 테지만 담당 변호사 또한 의료인의 과실행위 증명이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림이와 지혜에게 좋은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